자, 이번 영상은 매매일지를 보면서 왜 매매를 했는지, 매수 매도 포인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작하였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충동적 매매, 뇌동매매, 계획이 없는 매매, 이런 중독성 있고 영양가 없는 매매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런 쓸데없는 매매로 오랜 시간 동안 시달리다가 이제는 거의 완벽하게 제어가 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태껏 설명드린 뇌동매매 끊는 법, 이 영상을 들어보시고 꼭 올해 2020년에는 영양가 없고 쓸데없는 매매는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하루에 적게는 한 종목, 많게는 10개의 종목 또는 한 종목에서 여러 번 매매를 합니다. 매매 일지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하루에 1개가 되는 날도 있을 것이고 10개가 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저의 매매는 발끝에 사서 머리에 파는 것은 힘들겠지만 최대한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수익은 손실보다 몇 배 이상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매 종목과 포인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것은 써니전자와 신테카 바이오, 브릿지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먼저 써니전자는 지금 상한가 상태에서 들고 있습니다. 이게 안철수 테마로 높은 갭상승이 뜨면서 잠깐 눌렸다가 그리고 상한가까지 직행을 하였는데 그 다음 거래일에서 최대한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했던 종목이 신테카 바이오 그리고 브릿지 바이오입니다. 브릿지 바이오는 약 4천만원치 매매를 하였으며 신테카 바이오는 3천만원씩 나눠서 2번 매매를 했습니다. 써니전자는 현재 2천만원치 들고 있습니다. 먼저 매매 종목인 신테카 바이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초가부터 빠르게 2번 매매를 하였는데 지금 3분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분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신테카 바이오가 최근에도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을 매매하게 된 이유가 예상 체결량이 오전에 5만 주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고 있었는데 이 신테카 바이오가 예상 체결량이 5만 주나 되었습니다. 다른 종목들보다 예상 체결량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시초가 16,05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3천만원치 매수를 넣고선 일단 매수를 하였지만 장 시작 이후에 이 16,050원에서 계속적으로 매물대가 쌓였습니다. 매수세가 들어오지만 물량을 다 소화시키면 누군가 갑자기 1,000주, 2,000주, 3,000주 물량을 야금야금 쌓으면서 상승을 방해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하자마자 바로 16,000원에 바로 밑에 호가에 손절을 했습니다. 3천만원치 사서 바로 밑에 팔더라도 마이너스 1%가 깎이는 기분입니다. 시초가에 사서 바로 밑에 호가에 팔았는데 약 2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눌리게 됩니다. 여기서 매도를 한 이유가 누군가 상승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하고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지만 그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한 호가씩 올라줘야 되는데 오르지 못하고선 제자리에서 매물만 쌓였습니다. 그러면 단타 입장에서 바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한 다음에 일단 지켜봤습니다. 예상 체결량은 강했고 관심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기 위해서 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15,950원에서 다시 3천만원 매수. 이게 850원까지 눌렸습니다. 850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할 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호가창이 버텨주면서 반등을 할 때 15,950원에
다시 매수를 하였습니다. 눌림목에서 매수한 다음에 이 시초가 고점을 회복해 주었다면 당연히 조금이라도 시세를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초가 고점이 16,150원. 그러니까 시초가 시작하자마자 잠깐 올랐지만 바로 주저앉았습니다. 누군가 계속 매물을 쌓아서. 근데 이거를 그대로 회복하고선 뚫어주니까 16,300원까지 이 고점에서 1% 정도 더 올랐습니다. 저는 오르는 과정에서 탄력을 그렇게 강하게 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아서 여기 16,200원에서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결과가 20만원. 20만원 손해봤다가 20만원 수익으로 되돌려놨습니다. 두 번째 매매 구간에서 4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면서 매매를 종료하였습니다. 여기서 매도를 하자마자 이제 한호가 더 오르더니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무너지다가 다시 이 고점을 돌파할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들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만 매매를 하고 하루 종일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분봉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가 3분봉에서 보여드리면 이게 겹쳐 보이기 때문에 1분봉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장 초반 고점 그리고 시초가까지 회복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주가가 무너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신테카 바이오가 그전 거래일에 시간의 거래에서 1% 올랐지만 시초가가 3.5%, 시간의 거래보다 약 2.5% 더 올라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초가에 매수하게 된 이유가 예상치 결량이 강했고 그전 시간의 거래보다 강했기 때문에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똑같습니다. 매드팩토가 급등하는 날도 시초가가 1%, 그 전에 시간의 거래에서 약했습니다. 그리고 티움바이오, 이날도 시간의 거래에서 1%인가 보합 정도에서 마감하였는데 뜬금없이 시초가가 6%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시초가가 높아질 경우에 잠깐 눌렸다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티움바이오와 똑같이 대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티움바이오처럼 시세를 주지 못하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시초가와 이 처음의 고점, 시초가가 16,050원 그리고 고점이 16,300원, 이 사이 가격을 정말 강하게 지켜주거나 아니면 좀 더 확실하게 진입하기 위해서 16,300원을 돌파해 줄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뒤로는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브릿지 바이오, 이 브릿지 바이오를 설명드리기 전에 써니전자를 먼저 매매를 했습니다. 이런 종목은 거저준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써니전자가 장 시작 전에 안철수 뉴스가 뜨면서 그 복귀 소식에 안랩과 함께 높은 갭상승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초가가 25.9%, 26%나 다름이 없는데 당연히 뉴스로 인해서 갭상승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시초가도 26%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재료라 하더라도 들어가면 먹을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초가가 26% 그리고 장 시작하자마자 28% 정도, 약 2% 정도 올랐다가 그대로 눌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슈가 큰 종목, 갭상승이 높은 종목에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먼저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써니전자를 장 시작 전부터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놓았습니다. 당연히 시초가에 매수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지켜보면 됩니다. 시초가에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직행한다면 매매를 안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떨어질 경우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무조건 잡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 떨어지는 칼날 뒤에 황금선을 회복해 줄 때, 하락이 멈췄을 때, 그때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은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매수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안 좋은 종목이라면 장대 음봉이 나왔을 텐데 장대 음봉이 아닌 황금선을 지켜주면서 회복해 주는 것, 이거 자체가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시초가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시초가가 좀 높은 게 흠이었지만 아무튼 시초가 4,850원, 이거를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시초가를 회복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때 매수를 하였고 지금까지 들고 있습니다. 시초가가 4,850원.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시초가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기서부터 매수 포인트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게, 여기서 매수해서 수틀린다 하더라도 손절할 수 있는 구간이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손절에 대한 부담도 없는 상태이고 충분히 황금선을 회복했다면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진입하지 않고 황금선을 회복하고선 확실히 시초가를 회복해 줄 때, 아니면 기미를 보일 때, 그때 접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하였습니다. 4,815원. 시초가에서 35원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매수를 한 게 아니고 이 매수하기 전에 4,835원 시초가 근처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3번 연속 가파른 양봉이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단타 물량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단타 물량이 나오고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고 호가창이 단단해지면서 반등을 해줄 것 같을 때, 그때라고 생각해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수를 한 다음에 4,780원, 약 1% 정도 눌려버렸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 손절 가격은 황금선, 이 황금선을 깨고 도저히 지켜주지 못하면 손절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정말 편한 자리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시초가를 뚫어주니까 그때부터 거래량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도 거래량이 많았지만 정확히 보시면은 이 시초가를 뚫어주는 1시 6분 봉, 이 봉부터 거래량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차트가 안정적으로 흘러가면서 상한가까지 쉬지 않고 급등했습니다. 여기서 한 번이라도 장대 음봉이 나왔으면은 털렸을 텐데 털릴 수 있는 구간이 없어서 상한가까지 보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써니전자를 매매하게 되었고 아직까지 매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목표 수익률은 한 10% 이상 5,500원에 매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릿지 바이오. 이 브릿지 바이오도 많이 설명을 해드린 종목입니다. 공모가가 6만원짜리. 오늘 정확하게 6만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가 6만원. 정말 대놓고 6만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 마감할 때까지 6만원에 9,000주 정도가 있었고 그 위에도 물량이 너무 많아서 못 올려줄 줄 알았는데 누군가 약속이라도 한 듯, 누군가 6만원을 작정하고 만들려는 듯 6만원에 마감을 시켰습니다. 분봉 차트를 보시면 58,500원까지 무너졌다가 그 뒤로 누군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6만원에 마감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어디에서 샀냐면 여기서 샀습니다. 58,600원. 그리고 평균 매도가가 59,600원. 약 1,000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를 매수하게 된 계기가 보시면은 시초가가 58,000원, 1%. 그리고 시초가 시작 이후에 고점이 58,600원.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초가를 회복해서 이 장 초반의 고점을 회복해 주었을 때, 그때 저는 진입을 했습니다. 당연히 무너질 때는 접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무너졌을 때 매수해서 이렇게 되면은 대박이겠지만 이렇게 안 되고 하루 종일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자리라 생각하고선
이 처음 고점을 회복해 줄 때 같이 진입을 했습니다. 매수가도 정확하게 이때 고점입니다. 58,600원.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3분봉으로 거래량이 5,400주, 거래량이 거의 없던 종목이 갑자기 5,400주가 나오면서 58,000원에서 58,500원까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 지켜보다가 저도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1차 진입, 그리고 2차 진입은 약 5분 뒤에, 여기서 진입하였을 때 시초가인 58,000원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바로 손절을 할 계획이었는데, 여기서 매수한 다음에 저가가 58,300원, 3개의 호가가 눌리다가 그대로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해줄 때 58,600원, 똑같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해서 제가 여기서 처음에 매도를 한 게 위로 매물대 때문에, 위로 매물대가 좀 없었으면은 그냥 끝까지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위로 매물대가 많아서 오늘은 올려줄 생각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6만원쯤에 팔아서 나중에 저점에 다시 잡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점에 잡으려고 매도한 뒤에 계속 보고 있었지만 여기서부터 더 이상 빠지지 않고선 반등을 했습니다. 매수 호가는 200주, 300주. 정말 약한데 이 매도 호가를 다 잡아먹으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서 1차 매도를 한 다음에 나머지 물량은 끝까지 가지고 가자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추가 매수한 물량이 300주. 이 고점에서 추가 매수한 물량만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저가가 58,900원. 이 58,900원. 매수가 근처까지 내려와서 약간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반등. 이 반등했을 때 59,500원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매도를 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로 매물대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안 붙고 여길 뚫어줄 생각이 없다 생각이 들어서 매도를 하고선 좀 더 밑에서 사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58,500원, 매도가 아래까지 내려왔지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말 아쉬웠던 게 한호가만 더 떨어져라, 한호가만 더 떨어져라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좀 더 싸게 사려다가 이 좋은 종목을 놓쳐버렸습니다. 뭐 어차피 또 매매를 하겠지만 이 6만원을 지켜주는 것이 이제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3개의 종목을 설명드렸는데 항상 충동 매매를 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대응하시다 보면 어떤 종목에서도 계획적인 매매가 가능할 것이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